자, 저번 시간에 우리 도어 뜯고 방음하는 것까지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이 도어 트림에 구멍 뚫을 거고요. 그리고 아대 만들고 레진으로 성형하는 작업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은 나무부터 잘라서 아대를 만들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는 제가 어제 친구 차를 빌려가지고 사왔는데 이건 MDF라는 나무입니다. MDF는 성형하기가 쉽고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아서 많이 쓰죠. 요거는 18T, 요 두께가 18mm라는 얘기입니다. 18T짜리 두 판, 12T짜리 두 판 이렇게 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차 한 대 작업할 거면 18T짜리 한 판만 있으면 우퍼 박스 만들고 아대 짜고 트렁크 바닥 작업까지 어지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요. 일단 저는 짜투리 남은 것부터 쓰고 요거 쓸게요. 자, 연암으로 작업할 건데 MDF의 가장 큰 단점은 이렇게 물을 먹으면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강도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 같은 데는 뭐 작업해도 물이 들어갈 일이 없죠. 하지만 도어 같은 쪽에는 작업하게 되면 뭐 지금 당장 상관없는데 이쪽으로 이제 빗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일부 나무의 빗물이 튀어서 나무가 부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작합판 같은 거를 사용해서 안에 뭐 방수, 바니쉬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뭐 MDF 쓰시고 MDF 나무가 물에 안 닿게 이런 식으로 삥 둘러서 방수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건 작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대부터 만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대부분 목공 작업을 좀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 레진 작업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목공 나무를 쓰고 이런 장비 이런 걸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 아대 몇 개 만들려고 장비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장비 사고 나무 사고 톱밥 날리고 이럴 바에 전문가분들이 아주 정확한 수치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아대들이 있습니다. 뭐 검색창에 뭐 8인치 스피커 아대, 6.5인치 스피커 아대 이렇게 치시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뭐 톱밥 날리고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이런 거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절대로. 저도 이런 예전에 쓰던 장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저도 이런 장비가 없으면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MDF 아대 이렇게 사다가 써요. 자, 이런 식으로 트리머를 쓰시면 되고 지금 제 계산으로는 아대가 요 문짝이 한 3개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높이상. 그러면 저 운전석 조수석에서 총 6개 아대 필요하고요. 그리고 A필러 쪽에 요 스피커 2개 박을 거죠. 그래서 얘들 아대도 만드는 김에 같이 만들어 놓을게요. 어차피 8인치 사이즈 아대를 만들면 아대라는 게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고 겉에 테두리만 이렇게 필요하죠. 안에가 남죠. 8인치 만들고 3인치 만들고 1인치 만들고 요 나무 하나 가지고 나머지도 같이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런 나무 작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안 하실 거죠. 조금 빨리 돌릴게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계속 큰 원을 만들고 작은 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동그란 아대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딱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미드레인지나 트위터에 들어가는 아대도 같이 만들어 줄게요. 그럼 개척하겠습니다. 특히나 큰 아대들은 상관없는데 이런 작은 것들 만들 때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전문 장비가 없으면 위험하니까 이거는 그냥 저렇게 만드는구나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목공 작업은 목공 작업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일전에 제가 스타리스 캠핑카 만들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작업이 바로 목공 작업입니다. 이 왜 그러냐면 가게가 일단 개판이 되고요. 옷도 개판이 되고 사람도 개판이 됩니다. 특히 MDF 같은 경우에 이게 톱밥이 굉장히 미세하게
가루처럼 날리기 때문에 이게 흡입하시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대를 일단은 필요한 만큼 다 만들었는데 요 8인치 우리 미드 베이스죠. 미드 베이스는 아대 만들 때 이렇게 안에 단을 한 단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스피커가 살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드레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이중하대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트위터는 보통 그렇게 잘 안 만들어요. 특히 1인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아대, 기본 형식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8인치 아대 요거 가지고 문짝에다가 이제 터널식으로 이렇게 적층을 해서 뽑아내는데 아대가 너무 많이 필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대를 뭐 수십 개 만들 필요는 없고 그거는 또 나중에 마감하는 방법 요령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짝 작업하러 갑시다. 이 예전에 그 카오디오 샵 할 때는 목공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나무 작업은 목공실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외부로 톱밥이 날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죠. 깔끔하고 집중 설비도 다 되어 있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제가 뭐 카오디오 하려고 만든 샵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목공실을 두진 않았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청소를 해줘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죠. 이 톱밥이 이게 뭐 단순히 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라 틈새 뭐 구석구석 기계 뭐 틈새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자, 바닥 청소 끝났습니다. 와, 이 바닥 청소하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네요. 오늘 하이 문짝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4시 53분인데 겨울은 겨울입니다. 벌써 해가 막 지려고 합니다. 이 레진 작업은 내일 할게요.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영상은 바로 내일 끝까지 한 번에 편집해서 올립니다. 목공 작업은 하지 마세요. 자, 문짝에 아대 작업하고 레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짠, 문짝을 이걸 뜯어야 되겠네. 자, 결국 스피커가 이쪽 부분에 달릴 건데 구형차들은 요 위판하고 아래쪽 판이 분리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밑판만 뜯을게요. 자, 이 뒤쪽에 보시면 이런 피스로 고정이 되어 있죠. 감사하게도 이 피스들 싹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요즘 차들은 리벳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한 판으로 되어 있죠. 큰 통으로 되어 있는 차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 오디오 작업하기는 옛날 차가 훨씬 수월하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빠지죠. 자, 이 상태에서 문짝에다 가체결 해놓고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을 닫고 이쪽 닫는 부분 봤습니다. 요 대시보드 하단부 요 라인이 요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아대를 만들 때 이 튀어나오는 것도 계산해야 되고 튀어나온 상태에서 우리 사선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저거 생각하고 아대를 좀 조정을 할게요. 일단은 가체결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체결해 놓고 닿는 부분 확인하고요. 일단은 완전히 피스나 뭐 타카나 이런 걸로 고정 안 하고 글루건으로 정말 살짝 이렇게 고정해서 한번 모양을 보는 거죠. 닫혔을 때 스피커가 어느 정도 돌출돼야 되니까 문짝을 요 분필 그림만큼 요거보다 사실 좀 더 오리긴 해야 됩니다. 따줄게요. 날리고 자, 여기 분필로 칠해놓은 것만큼 잘라버릴게요. 자, 장착해서 한 번 더 맞춰보겠습니다. 밑에 쪽이 좀 걸리네. 지금 문짝 장착하다 보니까 요 아래쪽 여기가 좀 걸립니다. 여기 조금만 더 도려낼게요. 지금 여기를 자르려고 했는데 이 너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대를 약간 한시 방향으로 살짝 올릴게요. 자, 이런 작업은 뭐 도 체결하고 좀 더 확인하고 또 도 체결하고 조금 더 잘라내고 그런 작업이 반복됩니다. 특히나
원래 달려있는 것보다 큰 스피커를 달려면 이런 작업을 여러 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일이 많죠.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넘어가면 안 되잖아.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혼자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얘도 표시했던 대로 일단 따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뭐 평소엔 잘 모르는데 이 영상 찍고 편집하다 보면 뭐 혼자서 뭐 자꾸 뭐 궁시렁궁시렁 하고 노래도 부르고 흥얼흥얼하고 그래요. 아대가 이쪽으로 더 오고 각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이게 최종 버전이구만. 자, 문짝은 최종적으로 요만큼 땄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대를 한 개 더 대서 레진을 뜨고 가죽을 씌울 거라서 지금 이 부직포대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안쪽에서 벗겨내서 이 부직포를 완전히 벗겨 주셔야 됩니다. 요거 벗기는 게 조금 일입니다. 뭐 자주 벗기다 보면 요령이 좀 생기는데 만약 처음 하시면 요거 벗기다가 한마디로 이 성질 벨입니다. 성격 나빠지는 그런 작업이에요. 자, 이렇게 다 뜯었습니다. 이 부직포 다 뜯으면 이런 식으로 본드가 발라져 있는 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작업하실 때 혹시 이런 부직포를 다시 여기 씌우실 거면 이런 본드 자국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뭐 가죽을 씌운다거나 하실 거면 이런 본드 자국 때문에 요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죽이 좀 두꺼우면 상관없는데 좀 얇은 가죽이나 뭐 스웨이드 같은 거 씌우실 거면 여기 샌딩을 다 쳐서 부드럽게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요철이 없도록. 그럼 일단은 가죽으로 할지 부직포로 할지 좀 고민 중인데 일단은 샌딩을 쳐둘게요. 그리고 이제부터 샌딩 작업하고 레진 작업하고 할 때는 그런 게 옷에 묻거나 레진 같은 경우는 옷에 묻으면 안 지워집니다. 옷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 집에 그런 옷 있잖아요. 버려도 되는 뭐 밖에 나가서 입기는 좀 그런데 좀 이게 버리기는 아깝고 뭐 약간 그런 옷 입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부직포로 된 이런 방호복이 있어서 저는 요거 입고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오디오 작업 하실 거면 약간 이런 지저분한 작업들은 몰아서 하루에 오늘은 지저분한 작업하는 날 그래서 몰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또 더러운 옷 갈아입고 그 뭐 세탁기에 깨끗한 옷하고 같이 빨기도 좀 그래요. 몰아서 하고 그 옷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본드 자국을 완전히 없앴어요. 이렇게 면이 예쁘게 이렇게 손을 만졌을 때 뭐 약간은 상관없는데 크게 막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부분이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나중에 가죽 붙일 때 면이 예쁘게 나와요. 자, 이제 모양 한 번 더 맞춰보고 레진을 이제 예쁘게 뜰게요. 자, 거의 지금 최종본입니다. 이렇게 끼워보고 최종적으로 아대를 몇 개를 대야 될지 그리고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할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저는 아대 3개로 딱 하면 맞을 것 같아요. 4개까지는 그리고 너무 이제 스피커가 안쪽으로 너무 많이 튀어나와도 사람 복숭아뼈 있죠. 그쪽에 걸립니다. 너무 튀어나오면. 그래서 뭐 그거 때문에 뭐 다리에 멍들고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이 사운드를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하시는 것도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적당히 꽁짝꽁짝하고 재밌는 카오디오 생활을 하기 위함이지 불편함이 생기면 그게 힘들어요. 자, 이것도 가게 창고에 있던 거 레진을 들고 왔는데 레진이 오래되면 레진이 뭐 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찰흙 같은 건데 주재와 경화제 2개 있습니다. 2개를 배합을 하면 얘가 콘크리트처럼 굉장히 단단하게 굳는 그런 걸 말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이런 건 사실상 뭐 쓰려면 쓸 수 있겠는데
이 경화제는 이렇게 비벼야 되는데 잘 비벼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좀 힘들 것 같고, 얘는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찰흙처럼 이렇게 들어가죠.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얘를 쓸게요. 얘랑 1대1 비율로 비벼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 가지고 조금만 비벼서 일단 문짝에 아대 있는 부분에 마감을 좀 해줄게요. 그리고 요 레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속성으로 경화되는 게 있고 좀 천천히 경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확인하시고 이제 작업 시간 조절하셔야 됩니다. 요거 비비다 옷에 묻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버려도 되는 그런 옷 입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자, 아대 최종 고정까지 할게요. 이제 요거 해놓고 레진을 바를 겁니다. 얘도 엄청 오래됐네요. 원래 경화제는 흰색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누렇게 됐어요. 원래는 가운데 있는 흰색, 요 색이 나와야 됩니다. 이야, 딱딱한데 안 되겠는데 떡 모양이 느낌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일단 가운데 부분 상태를 한번 볼게요. 그 부분만 빼서. 최대한 딱딱한 부분 떼내고 그냥 쓸만한 부분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딱딱하긴 한데 이렇게 비슷한 크기 맞춰주면 됩니다. 뭐 1g까지 정확하게 안 맞추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 비비실 때는 체중을 좀 실어서 이렇게 누르시면 잘 됩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너무 딱딱해요. 이거 비비기 힘드네 이거. 새 거 사시면 찰흙처럼 말랑말랑합니다. 저희 비비실 때는 손가락으로 하지 마시고 요 손바닥 요 부분 있죠. 요걸로 이렇게 누르면서 하시면 좀 편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 인공호흡 이런 거 할 때 그 명치 위에를 팍팍 누르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체중을 실어서 팔꿈치를 굽히지 말고 빡빡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참 비비다 보면 어느 순간 색상이 섞여요. 자, 이렇게 하면 색깔이 아주 균등하게 됐죠.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바를 수 있습니다. 찰흙놀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엔 홈쇼핑 같은 데 안 나오는데 예전에 한창 픽스 앤 믹스 그런 거 있죠. 엄청 홈쇼핑 막 때리던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걔들이 이런 레진에 착안해서 그렇게 제품화를 시켜서 만드는 거죠. 이게 엄청 딱딱합니다. 완전 돌처럼 굽기 때문에 강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 작업하실 때 울퉁불퉁하게 면이 안 잡히죠. 면이 안 잡혀도 사실 상관없는데 그래도 조금 이쁘게 하시려면 작업 막판에 처음부터 물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작업 마지막에 물을 정말 조금만 해가지고 살짝 녹죠. 우리 그 찰흙놀이 할 때도 찰흙으로 대충 만든 다음에 물을 조금 해가지고 이제 표면을 다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똑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아대를 만들고 빈 공간들 다 레진으로 메꿔줬습니다. 이렇게 레진으로 메꾸면 얘는 완전히 시멘트처럼 돌처럼 굉장히 단단하게 됩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2차로 이 문짝에 아대 하나를 대서 얘도 마감을 해줄게요. 그리고 문짝에 아대를 고정할 때는 나무젓가락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나무젓가락 요거 가지고 고정을 할게요. 이렇게 도어에 레진 뜨는 방법은 카오디오 하는 샵마다 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한다고 저게 무조건 FM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방법을 선호하는구나. 저렇게 해도 크게 이상이 없구나.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죠. 다른 샵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뭐 나무를 잘라서 하던데 그렇게 해도 되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레진의 강성을 조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진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8인치 최종 아대 부분을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둥 조금만 더 보강해주고 레진 작업 들어갈게요. 오늘서 좀 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엄청 편집해서 엄청나게 줄인 겁니다.
카우디오를 하면 원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노가다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공작 요소들도 있고 종합 예술은 아니고 종합 작업 이것저것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카우디오 하시던 분들이 손재주가 좋은 분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보강 작업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나무젓가락이라고 뭐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붙여 놓으면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이렇게도 안 떨어져요. 자, 요 위에 이제 레진을 씌울 건데 이 상태에서 나무젓가락 가지고 이 틈을 다 메꿔서 레진을 뜨는 그런 샵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기둥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다가 레진을 이쁘게 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턱이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턱이 있는데 요 공간이 조금만 더 충분했으면 요 턱을 살릴 수 있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턱을 이렇게 메꿔 가지고 같이 뭐 가죽을 씌우든 뭐 부직포를 씌우든 그런 식으로 같이 씌워 버릴게요. 그럼 계속 진행합니다. 자, 요거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한마디로 종이 테이프죠.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 나가 주시면 돼요. 틈을 메꾼다 생각하시고요. 지금 테이프 이거 말고 원래 좀 더 두꺼운 걸 써서 한 방에 하는데 지금 얇은 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작업할게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붙이실 때 지금 요 기둥 요 끝까지만 붙이셔야지 여기까지 붙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레진은 여기 묻어서 얘들 전체를 다 잡고 있어 줘야 되기 때문에 요 기둥 밑부분까지만 딱 붙이세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하는 방법들이 각 샵마다 기술자들마다 갖고 있는 노하우죠. 예. 하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매체가 세상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들죠? 그래요. 자, 이렇게 레진을 바를 수 있게끔 틀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레진 또 비벼 봅시다. 지금 비비고 레진 바를 때는 제가 이게 카메라로 손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앵글 그대로 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레진 요거 있는 거 최대한 한번 써볼게요. 딱딱해서 비비기가 어렵고 하지만 완전히 건조된 부분만 이렇게 도려내니까 안에는 또 적당히 쓸만합니다. 자, 요 정도는 살렸습니다. 얘는 그래도 쓸만하겠네요. 대충 요 정도 비빌게요. 혹시나 레진 같은 거 사실 분은 6개월 이상 보관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쓰셔야 비비기도 쉽고 작업하기도 편합니다. 레진 오래된 거 쓰니까 잘 비벼지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중간에 딱딱하게 파랗게 보이시죠? 비벼져야 되는데 파랗게 남아있어요. 이러면 경화가 안 됩니다. 좀 불안한데 일단은 비벼놨으니까 한번 발라보고 경화가 안 되면 레진 다시 새로 하나 사서 또 바르면 됩니다. 경화가 안 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게 좀 오래 걸릴 수는 있겠죠. 자, 이제부터 즐거운 촬영놀이의 시간. 한 방에 너무 큰 메스를 가지고 덩어리로 붙이셔도 돼요. 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렇게 바르는 걸 선호합니다. 이건 뭐 설명할 건 없어요. 조금씩 메꿔 나가시면 됩니다. 재밌죠?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채워놓을 부분 채워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경화를 시킨 다음에 싹 갈아내도 되지만 좀 갈아낸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물을 넣어서 면만 이렇게 잡아줄게요. 자, 이런 거 하실 때 물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많이 쓰시면 레진 부분이 물하고 살짝 녹기 때문에 나중에 마르고 나면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그냥 표면만 살짝 녹인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만 해가지고 이렇게 문질문질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진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 뒤쪽에다가 보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튼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요 뒤쪽에 보강하실 때는 아대 쪽에 걸리게끔 하면 안 되겠죠. 요 딱딱하게 굳으면 갈아내기가 좀 힘듭니다. 자, 요 정도만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레진 가지고 형태를 만듭니다. 다 메꿔졌고요. 요거 경화되고 나면 이제 사포질을 해서 가죽을 씌우든 부직포를 씌우든 그렇게 씌우면 요거는 끝입니다. 요거는 경화될 때까지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요 레진은 그냥 버릴게요. 이 비비다 보니까 이 알갱이들이 안 비벼져 있고 딱딱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괜히 요거 아끼려다가 일 2번 3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레진 500g 정도 하면 이제 합하면 1kg죠. 1kg 정도면 뭐 문짝 양쪽 다 충분히 뜰 수 있습니다. 레진 주문해 놨으니까 이거는 그냥 폐기할게요. 자, 이렇게 레진까지 다 떴습니다. 자, 도 터널. 자, 요런 걸 터널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를. 자,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도 하단부 마감도 이런 식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 요거 경화되고 나면 또 작업을 시작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카우디오는 할 때마다 청소하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레진 묻은 건 바로 안 닦으면 굳어서 닦기 힘듭니다. 사포로 갈아내야 돼요. 조금 말랑말랑할 때 약간 물 묻혀서 이렇게 청소를 해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지?